김동입니다. 혹시 전에 제가 설명해야 때 혹시 오신 어머니인가요? 이게 좀 겹쳐갖고 비슷한데 중요한 얘기들이 많아서 요즘에 사실은 수학은 전통적으로 이제 가장 입시에서 중요한 과목이고, 그 다음에 저는 좀 충격받은 게 대성에서 가장 수학생들이 존경하는 선배 중에 한 과목이거든요. 이런 대선배를 또 모시고 다니고 또 충격받았고, 다른 수학생분들도 대성생들이 많거든요. 다들 각자 포지션에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다음에 수학 설명회 하시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거의 상림학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제가 이제 여기서 많이 컸고 또 스카이 가서 인강을 하는데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고, 거의 제 고향에 가까운 학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게스트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겨울방학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사실은 겨울방학에 어떻게 공부하는가는 벌써 실패라고 해요. 국어가 이 시험이 지나치게 어려워지면서 한 달, 두 달 좀 미리 공부한다고 해결되는 수준이 아니고, 이미 어느 정도는 스스로의 노력과 관계없이 결정되어 있는 부분도 좀 있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는 양력인데 연대에서 현대시 석사 전공했고요. 그 다음에 스카이뷰 인강은 올해 6월에 시작해서 7월부터 1등이 돼서 바뀌어 있는 형태고, 강남대성학원 재직 중입니다. 올해까지 재직하고 이제 내년에는 시대인재 학원으로 재종반 옮겨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됐고, 작년도에는 강의평가 A뿔 받았고, 올해는 아직 강의평가 안 나와서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중계동 전체에서 최다 수강 강사이자 최다 입시 실적 보유라고 있는데, 작년까지 100명 넘게 서울대 의대, 서울대 경영 이렇게 해갖고 친구들 쭉 간 친구들 가르쳐왔고, 올해도 그걸 간절히 소망하면서 지난주에 이제 등산 갔다 왔어요. 그 아이들 응원한다고. 그래서 지망대학 쓴 거 다 가져왔는데, 일단은 충격받은 게 이 소원이 다 이루어지면은 서울대 의대 정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지 하면서 이제 응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2018학년도 수능 국어인데, 이거는 뭐 얘기 드리는 거냐면요, 지금까지 수능이 최근에 어떻게 왔는가 점수로 얘기를 해야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원래 이렇게 다른 설명이 잘 안 들어갈 때 강훈 선생님 설명회 하시니까 좀 기다리면서 좀 들어봤는데, 정말 좋은 얘기 같은데 저는 잘 알아듣기 힘들더라고요. 그 내용 세세하게 뭐 이렇게 느낌만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달을 잘 드릴까 하다가 점수로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2017학년도 6월 평가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올해가 2018학년도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대학교 가는 걸 기준으로. 그래서 2017학년도는 작년 6월 평가원인데, 작년 6월 평가원이 역사적인 거죠. 그 전에 있던 수능 문제를 다 뒤엎어버렸어요. 그래서 6월 평가원의 88.1등급은 아이들이 몇 개 틀리면 1등급이냐면 5개 정도 틀리면 1등급이에요. 45개에서 5개 틀리면 아이들 망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보통. 근데 이거는 1등급이 나온 거죠. 이 당시에 실제로 6월 평가원 보다가 아이들이 1교시 끝나고 너무 울어서 2교시 못 본 아이들도 많아요, 실제로. 근데 이렇게 어렵게 나오고 2등급이 81점이라는 얘기는 한 8개, 9개 틀려도 2등급이에요. 인서울대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웠죠. 이게 완전히 바뀌고 나서 9월 평가원 볼 때 아이들이 조금 적응해서 1등급은 한 문제 더 맞추고 2등급들은 반 문제쯤 더 맞췄어요. 수능 가니까 조금 더 적응해갖고 이제 2등급들이 정신 차린 거죠. 3등급들이 각성한 걸 드디어 공부를 한 거예요. 언제 오기 시작했냐면 9월 끝나고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이. 점수로만 보면. 근데 보통 어떻게 되냐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국어가 그 이전에는요, 겨울방학이 많이 안 했어요. 대치동에서만 열심히 하고, 중계동에서는 언제 들어오냐면 6월 끝나고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9월 끝나고 이제 진짜 해야 되는구나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완전히 뒤바뀌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 그리고 이제 올해 6월 평가원 볼 때 89점. 이거 뭐냐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고도 공부를 안 한 결과물이에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9월 가니까 이게 좀 시험 쉽게 나왔어요. 기존의 그 4번의 시험 비해서 조금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점수가 좀 올랐죠. 수능 시험. 수능. 아직 수능 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수능 시험이 어떻다 저떻다 얘기를 못 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나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9월처럼 해갖고 아이들 좀 적응할 수 있게 될 거냐. 근데 93점이 높은 점수가 아니에요. 이게 또 3개, 4개 틀려요. 그 아이들이 그냥 3, 4개를 틀렸다는 거는 수학에서 한 문제 틀릴까봐 걱정하잖아요. 지금 2개 틀릴까봐. 그런 아이들이 많이 나있죠. 근데 국어에서는 93점이면요,
수학은 4점짜리 틀리지만 국어는 2점짜리 틀립니다. 그러면 4개씩 틀려버리는 거지. 그래도 1등. 그게 쉬웠다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고 수능 시험에 비슷하게 내주면은 아이들이 그나마 좀 견딜 텐데 특히 제가 보는 것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저는 이제 제동반 대선 가기 전에도 계속 했었기 때문에 8년, 9년째 하고 있는데 보면서 느낀 거는 시험장에 갈 때 아이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줘요. 시험장 가면 여자애들 반은 1교시 끝나면 우는 애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훌쩍훌쩍거려요. 계속. 시험 끝날 때까지. 계속. 네, 이건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시험 감독도 하고 본 거라서 뭐 부정할 수 없죠. 네, 아이들 계속 줍니다. 시험이 어려우면 1교시 끝나면 여학생들 중에는 한 번 정도 나가요. 시험 포기. 망쳤다고. 나가고 2명 울고. 나머지 애들은 마음으로 울고. 이거 시험 볼 때 제대로 못 봐요. 그리고 남자애들은 이제 울진 않는데 코를 계속 불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감기 걸려갖고 막 그러고. 시험장의 그 느낌으로서 딱 가면은 그동안 배운 걸 다 까먹고 왜 권투 배우면 이렇게 뭐 태권도 배우면 품새 다 배웠잖아요. 가면 막 싸움하고 아무튼 막 풀고 잔뜩 틀려서 오고 채점해보고 놀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시험 자체는 지금 난이도가 어려워질지 쉬워질지 이런 건 판별이 안 되고 이 시험이 나오고 나면 잘 대처하게끔 준비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설명회 때 사실은 그 제가 듣기로는 그 작년도 전 타임 마감이고 올해도 전 타임 마감이어서 내년도 아마 내년 시작하자마자 다 마감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원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제 수업 꼭 들어라가 아니라 국어를 뭔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걸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걸 가지고 대처를 그때그때 맞춰 하게 그런 얘기 좀 드리고 싶고 사실은 이제 이 생각을 좀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성적을 올리고 공부가 잘 될 수 있을까? 근데 아이들 아까 저희 앞에 수학생님 얘기 듣다가 참 이렇게 저도 공감하는 분이 소장을 하죠. 이 책을 쫙 사갖고 이 친구들은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얘기 드리고 싶은데 국어는 사실 똑같아요. 11월 달에 고2 모의고사 딱 이제 보죠. 네, 봐갖고 요거 보고 나면 어떠냐면은 성적이 괜찮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공부 안 합니다. 11, 12, 1, 2 공부 안 하고 3월 달에 시작해요. 3월 달 모의고사 딱 보고 나서 이거 아니구나 놀래고 시작하고 6월 끝나고 이제 공부 제대로 시작해요. 근데 일단은 지금 정신 차리고 본다면 첫 번째로 1단계 개념 정리하고 2단계 기출 분석하고 3단계로 EBX 학습하고 4단계로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하는데 이 실전 모의고사가 최근에 국어, 수학만 아니고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다 유행하죠. 이 이유가 있어요. 국어만큼 그 실력과 실제 점수가 변동이 큰 과목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모 사이트에서 조사한 건데 9월 평가원 1등급하고 수능에 1등급하고 비율이 수학이나 영어나 이런 것들은 비슷한데 1등을 받았다니까 1등을 많이 받는데 국어는 40%가 받는데요. 그러면 100명의 1등급 있으면 60명만 1등급 받고 40명 떨어져 나가고 2, 3, 4등급에서 올라치는 거죠. 엄청 바뀌어요. 이게 그래서 모의고사하고 나중에 연습을 많이 시켜갖고 시험장 가기 전에 하는 것도 국어는 이제 정말 중요하게 많이 보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개념 정리하면은 첫 번째로는 개념 정리라는 말을 쓰는데 용어는 들어보세요. 개념을 정리해야 돼. 두 번째로 기출을 분석해야 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도대체 뭔가 이렇게 말 말고 그 내용이 뭔가 궁금할 수 있어서 내용을 살펴보면은 문법적으로 관형사랑 관형어의 차이가 뭔지 알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또 어머니께서 저번에 이게 충격받은 게 모 설명회 갔더니 어머니께서 이거 다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갔더니 그 모대학교 강사분이세요. 그래서 그게 국어 전공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당황했는데 막 맞냐고 물어봐야 될 것 같고 관형사와 관형어의 차이 이런 게 실제 시험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관형사는 품사의 개념이고 이 관형어는 이제 문장 성분에서의 개념 전혀 다른 개념인데 아이들은 이제 관형사도 배웠고 관형어도 배웠고 다 알아합니다. 이게 모르지 않아요. 내신할 때 다 공부했고 어떻게 꼼꼼하게 공부한 친구도 다 잘합니다 이거. 근데 문제는 이렇게 묶어놓고 두 개 차이는 뭐니? 라고 하면은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다 조각 난 거는 조금씩 아는데 그 조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 집에서 보실 때 좀 답답할 때 있지 않아요? 이게 정말 쭉쭉인데 가끔 가다 보면은 선생님이 너무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거나 이런 걸 가끔 보시나요? 어휘도 너무 당연한 어휘인데 모르고 있고 이런 거 되게 많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하나가 문학적으로 치면은 객관적 상관부라고 감정이입 이거 너무너무 유명한 거 다 들어봤어. 아이들은 모르는 아이가 없어요. 근데 두 개 차이가 뭐야? 그러면은 잘 몰라요. 그냥 감정이입된 거고 이거는
감정이 뭐 이입돼 있는 건데 하여튼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겨울방학에 공부에 스타트는 보통 하면 기출문제부터 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은 벌써 반쯤 쉽다고 해요. 하기 전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들어가는데 수학이랑 좀 다른 게 수학은 좀 경호예요. 수학쌤이 이거 모르잖아 그러면 인정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데 국어는 내가 네이티브인데 한국에서 19년 동안 살았는데 장난해? 이러면서 안 해요. 안 할 뿐더러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잘 안 따라.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배열을 잘해서 이걸 딱 놓고 설명이 안 되니까 정리를 해서 이것들을 기본을 해놓고 줄 거예요. 그게 그 개념 정리 첫 번째로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게 사실은 문제가 있는데 이거 사실 학생들이 풀어봐야 돼요. 근데 이제 어머니들 제가 풀게요. 뭐 이렇게 나와요. 중세국어 나오면은 내 당중에 있어서 먼저 열애를 보잡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렵죠. 근데 시험 문제 뭐 내냐면은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가 있다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높임의 선어말 어미가 객체, 주체, 상대 높임의 선어말 어미가 중세국어였어요. 그거는 기본인 거예요. 그거는 보기를 주던 안 보던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저도 인강을 하지만 인강을 너무 많이 봐갖고 인강에서 뭐라고 주로 얘기하냐면 선생님들이 아 그런 거 몰라도 보기 보고 풀면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합니다. 비참한 얘기죠. 알아야 보기도 보이는데 모르는 애는 보기도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뭐냐 이게 이 사람이 객체 높이면 선어말 어미라는 거를 알아야 돼. 이게 수능 기출문제 중에 하나 선택 중에 하나 떼어보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친구 다섯이 함께 있다 해서 다섯은 수사다. 품사에 예전에 기억나시죠? 뭐 명사, 대명사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그러면 근데 다섯이 함께 있다면 이 다섯이 수사냐, 관형사냐 이런 것들 판단을 해요. 그럼 뭐 조사가 뒤에 붙으면 수사가 된다. 이런 것들 기본이고 이건 보기 안 된대. 동그라미 이런 거. 나는 엄마와 닮았다. 그래서 엄마는 필수적 부사어이다. 잘 모르셔도 아시겠죠? 나는 닮았다 이러면은 뭐랑 닮았는데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친구와 뭐 엄마와 닮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꼭 필요하겠네? 이런 건데 아이들은 필수적 부서 근데 부서는 원래 필수 성분이 아닌데 부속 성분인데 뭐 이런 생각을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약간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습을 다 시켜서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개념 정리를 일단 겨울방학에 하는 게 좋겠다. 그것도 빠른 시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개념 정리라는 게 사실은 그런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영역별로 장르별로 지문을 어떻게 이해할지를 좀 하게 되는데 시 읽으면 뭘 읽을 거냐. 그 시를 감상하면 안 되죠. 시 시험장 가고 감상하고 눈물을 주르륵 흘려서 시험 시간 끝났죠. 그런 시험이 아니고 원하는 거는 뭐 원하냐면은 기본만 할 수 있는 기본을 물어요. 문학에서 기본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 읽었는데 이 내용 뭐지? 이 정도 물어보는데 뭘 상황, 정서, 태도 가지고 이제 잡아낸다. 이렇게 연습한다. 이런 얘기고 소설을 치면 인물, 사건, 구성, 인물을 체크해보고 이게 어떤 사건이 있고 그래서 성격이 어떤 애 이런 걸 찾아내는 거다라는 것들을 정해놓고 연습시켜요. 기출문제를. 비문학 보면은 이거 하나만 더 예시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문제 있어. 뭐 예를 들어 현대 사회에 많은 문물이 있는데 핸드폰이 굉장히 많이 쓴다. 핸드폰은 전자파가 나와서 유해하다. 핸드폰 전자파의 유해성을 얘기하면은 그 뒤에 뭐가 나와야 되죠? 평가원 글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없애버려라 이렇게 글 안 씁니다. 글은 정해져 있어요. 문제가 생겼다. 그럼 뭐라고 쓰냐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아니 새로운 법안, 새로운 이론 이런 것들을 제시해요.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평가원 글은 일부러 쓰기 때문에 딱 정해진 글이 포맷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막 얘기하는 것은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어떠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다른 걸로 얘기해보면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은 나오고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여기는구나. 이렇게 끝나지 않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느끼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봐야 돼. 다른 관점이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딱 정해져 있거든요. 글이 있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위적으로 짜야 된다. 그러니까 보기 이게 막 써서 주는 게 아니고 편하게 딱 눌러갖고 딱 그렇게 주는 거예요. 포맷이 정해져 있는데 시도 소설도 독서 파트도 정해져 있는 건데 그거를 모르고 시험장 가서 자유롭게 자기의 진짜 국어 능력으로 쓰는 거는 좀 슬프니까. 이게 또 포맷이 정해져 있어. 그럼 어떻게 그 포맷을 잘 연구해갖고 자기 룰대로 공부해 나갈 거냐. 그래서 본인 거를 체화시키고 이런 식의 여기까지가 개념 정리고 두 번째로는 기출 분석인데 사실 이 얘기가 제일 재밌어요. 기출 분석이라 하면은 이 아이들이 특히 이게 문제가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공부를 안 했어요. 대학을 못 가는 게 맞죠. 그리고 대선 가서 또 수능에도 안 나오고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제일 걱정한 거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게. 이게 제일 화나죠. 그럼 어떻게 하면 성적이 안 오르냐면은
이건 특히 그 꼼꼼하게 공부 열심히 하는 여자애들 되게 주로 많아요. 기출문제 쫙 펴놓고 기출 분석기 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왜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열심히 읽어요. 그다음에 손으로 다 예쁘게 정리해요. 그 지문 문제를 확 본 다음에 선택지 1번을 여기 1문단 첫 줄에 있어 내가 책까지 탁 하고 연결해줘. 표시하고 예쁘게 만들어요. 막 너무 뿌듯한 거야. 오늘 공부 너무 많이 했어. 시험 문단 가면요 아무 의미도 없죠. 그렇게 푸는 게 아니니까. 읽고 바로 풀어야 돼요. 예쁘게 정리할 시간이 있어. 없잖아요. 막 문단 구조도 그리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아, 나는 전문 글을 잘 이해했어.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읽으면서 그 많은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물어보는데 예쁘게 정리해서 손으로 쓴 거는 아무 의미 없죠. 사실은 필기도래. 수업 시간에 필기 딱 하고 나서 이런 거 예쁘게 썼어요. 집에서 안 보죠. 그 만족감, 예쁘게 썼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 공부가 대부분 그런. 그게 열심히 내신 공부하고 내신이 좋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공부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럼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이게 지문을 열심히 보는 게 아니고 지문을 다 읽었으면은 이해가 됐는지를 판별하는 본인이 못하죠. 내가 그걸 이해했다 이런 거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갖고 판단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1번 틀렸어. 1번이 답 2번인데 적절하지 않은 건 답 2번인데 2번 이하로 끝나지 말고 여기 A 부분이 틀렸는데 C라고 고쳐야 돼 라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지문 읽었으니까. 그럼 쫙 정리해본 다음에 문제 해설지랑 같이 비교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해설지를 없는 문제 지금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예쁘게 잘 된 것 같고 장르별로 된 거 있죠. 연도별로 된 거 말고요. 보시면 알아요. 이 안에 내지가 이미 이렇게 약간 색깔도 예쁘지 않고 단색으로 돼 있고 뭐 이러면 보통 연도별로 돼 있어요. 그런 건 다 필요 없는 거고 장르별로 된 거. 그래서 해설지 예쁘게 생기고 막 컬러 많이 들어가고 이래요. 그 책 딱 보고 아이들 한篇은 풀고 나서 사실은 세 지문 듣고 보면 세 지문 딱 풀고 나서 그거 이제 나는 이렇게 고쳤고 여기 틀렸다 생각하는데 해설지 보니까 나랑 생각이 똑같아. 그러면 글을 잘 이해한 거죠. 그럼 분석이 잘 된 거예요. 근데 나랑 생각이 달라. 난 답이 틀렸어.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공부인데 그거 한 지문 짚어내는 거죠. 세 지문 공부해서. 한 지문 짚어내서 그 지문을 꼼꼼하게 공부해 본 다음에 내가 약간 이렇게 2번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4번 같은데 이런 이유인 것 같아. 이걸 밝혀. 이렇게 공부하면 사실 학원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막 원장님 들으시면 막 쓰러지실 텐데 그 공부 학원 필요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기본 개념 학원에서 좀 배우고요. 본인이 이걸 열심히 하면 사실은 학원 안 다녀요. 필요 없어요. 인간 필요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처음에 인강 처음 찍을 때 첫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인트로가 다 잘려서 날라가고 바로 수업합시다 하고 시작하더라고요. 강의가. 왜냐면 이게 좋은 말이지만 그 말은 독해될 수 있거든요. 위험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제가 또 부모님 설명했지만 그 학생들처럼 문제를 보여드리는 게 예의라는 걸 또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또 제가 풀겠습니다. 원래 이게 좀 옛날 수능입니다. 옛날 수능인데 좀 단칼에 들어올 수 있는 걸로 하나 하려고 올해 수능 아직 안 봤으니까 올해 수능 끝나고 나서 설명했더니 올해 수능 문제가 어떻게 생각해요? 회전하는 진짜로 할 거예요. 문제 풀어볼 거예요. 회전하는 물체의 회전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거나 마찰 또는 공기저항이 작용하게 되면 회전하는 물체의 각 운동량이 변화해서 회전 속도는 빨라지거나 느려지게 된다. 지금 머리에 잘 들어오시나요? 안 들어오시죠? 이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과 아이들 중에서 물리한 애들은 잘 이해를 하는데 아니면요 대부분 튕겨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하길 바라냐면 이런 거 나오면 옆에 살짝 정리해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무슨 말하는지 대충 이렇게 흘러가는 건 아는데 뭐가 빨라지면 뭐가 느려져 이런 건 잘 정리가 안 되잖아요. 다시 문제부터 다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시 공기도 이런 작용을 하게 되면 회전 속도가 바뀐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앞에 것들 앞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 회전 방향으로 힘을 가하는 거를 앞에 가면 돌림 힘이라고 써줘요. 미리 앞에서. 돌림 힘이 작용하면 회전 속도가 바뀌어. 이 정도로 정리를 해놓으면 돼요. 근데 빨라지고 느려지고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안 했죠. 그렇게 돼 있고 밑에 가니까 회전체의 회전 관성은 회전체를 구성하는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이 합과 같은데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은 질량 요소가 회전축에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수록 커진다. 아우 정말 화나죠. 이런 얘기 아니고 팽이가 있는데 팽이가 이렇게 얇은 팽이가 있고 이게 두껍게 이렇게 긴 팽이가 있다. 그러면 이 우리는 칠판을 쓸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팽이가 똑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냐 그럼 이렇게 생긴 애는 이 회전축하고 이렇게 돌고 있으면 회전축하고 멀잖아요. 그럼 얘는 뭐하나? 커진다. 이 얘기예요. 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이래놓고 문제를 어떻게 냈냐면 이렇게 했어요. 이게 수능에서 좀 어려웠던 문제인데 지면과의 마찰은 회전하는 팽이의 회전 간성을 작게 만들어 팽이의 각 운동량을 줄어들게 한다. 근데 마찰이 있어? 각 운동량이 줄어들어. 아까 보셨잖아요. 그 아이들 생각이 어떻게 봤냐면 여기서 마찰을 가하면 회전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는데 뒤에 가면 나가니까 느려지는 거라고. 그래서 그냥 이해되죠. 마찰이 있으면 느려진다.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은 지면과의 마찰은 팽이의 각 운동량을 줄어들게 한다. 맞아. 오케이 하고 지나갔어요. 다 틀렸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지면과의 마찰은 각 운동량을 줄어들게 하겠죠. 근데 지면과의 마찰은 회전하는 팽이의 회전 간성을 작게 만들어 웃긴 얘기죠. 회전 간성 아까 뭐란 말로 돼 있어요? 지금 순간적으로 계속 반말이 붙여서 수업하지 마. 뭔지 알겠지? 말하면서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회전 간성을 작게 만드는 거는 뭐예요? 회전 축소의 거론. 기가 막히십니다. 그 수업 들으시면 1등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거든요. 이렇게 분석해 나가야 되는데 아이들 지문을 막 예쁘게 정리하고 있어요. 이 시험에서는 이렇게 판단이 되면 지문 잘 이해한 거죠. 그래서 잘 이해한 거죠. 이 기출 분석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방향을 거꾸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공부 오래 걸리죠. 해도 안 되는 거 이렇게 합니다. 하면 되는 거 하면 제일 쉬운 거 하면 한국말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EBS 학습인데 사실은 이게 문제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라 얘기할 수 있냐면 아이들 성적을 못 바꾸는 이유 중에 왜 못 바꾸냐? EBS 책이 연계교재가 분량이 어마어마해요. 책이 3권이면 수능 특강이에요. 이게 책 두께가요 한 350페이지인데요. 모으면 이만큼 돼요. 이게 국어만 이만큼. 영어, 수학, 탐구가 이렇게 쌓으면요 이렇게 쌓여요. 그래서 아이들 학교에 사물함이 모자라게 이것 때문에 그 상태고 수능 완성이 여름에 또 2권 나오는데 이게 또 모의고사 5회권이니까 문제집이 엄청 두꺼워요. 치면 1500페이지는 이거는 제가 보수적으로 쓴 거고요. 1700페이지 갖고 문학 작품이 한 300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연계가 되는데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하긴 하는데 하다 말게 되는 거죠. 하다 마니까 아이들은 찝찝하고 시험장에 나왔다는데 나만 모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누구만 다 하냐면 재수생들은 100% 다. 3번, 4번씩 봐요. 하루 종일 그것만 하니까 우리 아이 4시 본다고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여기까지 1, 2단계를 잘 해왔어. 열심히 살았어. 근데 뭐가 안 되죠? 시간이 없어요. 그럼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해결책 어떻게 잡았냐면 1월 하순에 1월 중순에 나와요. 사실 1월 중순. 1월 21.8% 나와 있어요. 지금. 아이들 언제 하냐면 3월에 학교 가면 해주겠지? 라고 하고 가지고 있어요. 한두 장 풀어. 웃긴 얘기예요. 3월달에 하긴 하죠. 근데 일부만 합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3월 전에 다 끝내요. 싹 다 끝내요. 3번 다. 그리고 학교 가면 복습으로 써야 돼요. 이게 제가 인강을 하고 있고 또 인강에서 또 매출도 엄청 많이 하고 이렇게 회사에서 정말 많이 이뻐하시고 하지만 제가 형광을 수업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이거 지금 커리큘럼 있잖아요. 대다수가 다 인강으로 다 나와요. 똑같이. 근데 제가 어머니 도대체 왜 형광을 들으시는가? 형광이 인강하면서 형광이 좀 줄 줄 알았더니 형광에 더 많은 학생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어머니께서 우리 애가 이렇게 PMP 사주고 그 강의 보고 있으면 공부한 것 같긴 한데 평소에도 이렇게 학원 보내나도 안 하는데 그거 갖고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맞으신가요? 그런 생각 하세요? 우리 애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그것까지 못 믿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긴 하겠지. 근데 하다 말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EBS 책을 딱 붙잡고 EBS 책으로 안 해요. 이 책으로 하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EBS 지문만 연계거든요. 문제는 연계가 안 돼요. 해설지 이런 거 다 연계 안 돼요. 그래서 지문만 딱 따갖고 재구성해서 편집해갖고 매주 조금씩 해요. 그래가지고 2월 말까지 딱 완강. 이렇게 정규 완강하면서. 근데 뭐하냐? 기출문제 풀면서 기출문제 분석하고 개념 정리하면서 이거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 분량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국어 2개 하시면 안 돼요. 저랑 할 거면 하나만 하셔야 돼요. 네. 아니 국어 2개 겨울방에 시키더라고요. 보니까 요즘에 2개 시켰다가 애가 더 좋아하는 쪽으로 가겠어. 뭐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분위기가 대충 하듯이. 근데 2개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 겨울방학에 항상 3월 전에 땅 하고 끝내버린다고. 그 아이 얼마나 마음 포기하겠어요. 다 끝나고 갔을 때. 애들 이제 푼다고 폈을 때 같이 세팅기로 펴있지만 웃죠. 내용 다 아니다. 그거 안 돼요. 그거 하려면 이제 선생님이 집 나오자마자 이제 매일 또 밤새야 되는 거죠. 해갖고 그냥 학원 다니면 뭐가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EBS 책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EBS 분석서 나가고요. EBS 모의고사 나가고, 내신표 공부할 때 또 도움받으라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이감 모의고사 또 쓰거든요. 그래서 이감에서 또 주간지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3번 공부로 갈 수 있게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서 지금 얘기가 200학습까지 나오고 나서 4단계라는데 4단계 빠져있잖아요, 지금. 예. 4단계 빠져있는데, 이 4단계 뭐냐면 실무거든요. 근데 실무는 여기서 설명한 거 아니라서 나중에 설명이 되니까 그래서 뒤에 커리큘럼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일단은 연간 커리큘럼인데 겨울방학 때 10주 동안에 쉽게 푸는 국어라고 이렇게 말만 쉽게 푸는 거고 엄청 어려운 국어를 쉽게 푸는 건데 딱 아까 그 수학생들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아이들 모르는 부분 딱 짚어가겠다. 근데 작년에 모르는 데만 짚어갔더니 모르는 거를 생각보다 더 많이 모르고 있더라. 네, 그래갖고 기본책 3권을 또 따로 나갑니다. 이거 다 돼요. 전부 다 주고, 이거는, 이게 우리 수업 때 테스트를 해요, 매주. 매주 테스트를 해서, 결과 봐서, 이건 개별 점수 때 더 나갈 거예요. 각자. 너 이 문학이 이게 계속 개본이 안 돼 있으니까, 요거 채워서 오는데, 우리 그 직원분들이 다 국어 교육 전공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접 상담한 아이, 그 다음에 조교생들이 본 아이 다 이렇게 하고, 일일이 한 명씩 다 해서, 각자한테 맞는 거 쓸 때 더 시켜요. 이건 플러스. 이거는 기본. 그러니까 만점짜리들은 이것만 하면 되죠. 근데 우리 아이는 만점이 아니고 4등급이야. 3등급 나오지. 이렇게 하시면은 약점들이 밑에 깔려있잖아요. 그 많은 약점들이. 그거 보완하고 가야 되죠. 그래서 이게 겨울방학 때 보완, 이 겨울방학밖에 없어요. 이 시간, 그럴 시간. 이거 하고 3월달 딱 넘어가면 심리형 집중력. 이게 아이들이 진짜 안 된 게 옛날에는 이만큼 공부하면 시험 보면 괜찮게 봐요. 그래서 점수 올랐어. 이제 기분 좋아.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데 요즘엔 유형이 싹 바뀌고 문제가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니까 공부를 웬만큼 해서 성적이 딱 안 올라가고 점수는 똑같은 거예요. 아이가. 왜냐면 70% 이해에서 틀리나 90% 이해에서 틀리나 100% 아니면 틀린다면 90%에도 점수가 안 오르니까 재미가 없죠. 공부가.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심리학 연습을 잘 할 수 있게 3월달에 연습을 시키고 EBS라는데 EBS를 이때 한번 정리하는데 이때 빠르게 정리한 것들 한 번 더 찬찬히 내신 때 도움 받으라고 문학 위주로 자세하게 한 번 더 정리해놔가지고 그 다음에 5월달 되면요, 이제 개인별로 약점이 툭툭 튀어나와요. 어려운 문제 약하고 약점들이 막 튀어나오니까 그 약점들을 싹 보완하면서 그 대치동에서 가장 유명한 그 이감 모의고사, 이감 콘텐츠 전부 다 같이 써요. 그래서 6월달 평가원 전에 연습을 충분히 시키려고. 첫 시험을 못 보면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실수를 계속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시험부터 잘 보고. 네. 그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수강생 중에서 1등급 비율이 30%가 넘습니다. 네. 그러네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4%밖에 없는데 7배가 높은 거죠. 이 여기서부터 같아요. 이 모의고사부터. 그 다음에 여름방학 가면은 시간 단축,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실전 화장, 이 아이들이 굉장히 오래 충격받은 건 화법작문은 원래 주는 문제였어요. 정답이 95% 이런 거였는데 올해 6월에 어렵게 낼 거였어요. 그러니까 확 흔들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앞에 1번부터 15번 쫙 끌고 나가는 힘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것들은 이거는 이제 우리만 하는 거, 이건 인간이 아예 안 나가는 거고 이게 우리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자료들은 다 우리가 나가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야 되고 파이널 때인데 파이널이 12주가 많이 되냐면 이게 뭐냐면 9편 보기 2주 전부터 시작해요. 9편도 잘 봐야 되니까 9편 보기 2주 전부터 시작해서 쫙 끌고 나가고 모의고사 보는데 작년에 제가 실수했다는 거는 모의고사 12개 풀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1등급들은 자기 실력대로 100점 받고 오고 2등급들은 성적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3등급이 안 올라가니까 뭐냐면 연습을 해도 3등급은 2배, 3배 되고 4등급은 3배, 4배 되는데 어련히 하겠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가 모의고사 쓰고 12개 다 쓰고 제가 만든 거 12개 쓰고 그 다음에 저랑 그 같이 협업하는 작업 팀들에서 쓴 거 또 만들고 해서 한 30개 정도 만들었어요. 모의고사를. 하나는 와서 풀고 하나는 집에서 풀고 이렇게 해갖고 이거는 뭐 도저히 시험을 못 볼 수 없게끔 네,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이렇게 나가요. 이게 브로셔였다 이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게 파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는데 똑같은 거니까 또 이렇게 막 남은 없다 이렇게 안 생각하셨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사진하고 샤프하고 같은 잘 보겠습니다. 네. 한 달 넘겨보시겠어요? 한 달 넘기시면은 그리고 맞아. 이게 제가 디자인 예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교재도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냐면요. 요즘 아이들은 감각 쪽이라서요. 자기 교재가 좀 예뻤으면 좋겠어요. 다들 그래요. 그래야 공부하는 재미가 있나봐요. 그런 거 신경 많이 쓰고 있고 그 상순환 반복 확인 프로그램 이런 거 하고 있고 2번 한번 체크해 주시겠어요? 전문가 집단 집중관리 시스템인데요.
그러니까 알바 안 옵니다. 그러니까 뭐 대학생 알바 이런 거 한 명도 없고요. 그 6명 다 정직원이고 제가 이제 법인을 세워서 4대 보험 다 해주면서 하면서 왜냐면 그들도 자기 직장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그 다음에 평생 고용으로 가려고. 네. 그렇게 해서 6명 직원 다 그거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 뺀 직장 가면은 전화번호 있죠. 1232-7503 전화번호 있을 거예요. 예. 이 번호가 상담 전화번호이면서 아이들이 질문 보내는 전화번호예요. 일로 하루에 100개씩 와요, 문자가. 처음에 제가 2년 동안은 제가 직접 답변을 다 하다가 이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요즘에는 이제 조교생들 6분이서 컴퓨터장에 띄워놓고 답변합니다. 정말 신기한 게 평강할 인강은 10,000명이 들어요. 평강은 1,000명이 안 되겠어요. 질문은 인강의 질문의 10배가 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강으로 풀어놓으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는 애, 많은 애, 뭐 보다 많은 애 이렇게 되는데 평강은 뭐가 있냐면 딱 붙잡고 하는 거잖아요. 옆에 앉혀갖고 그래갖고 여기 이게 강의실 크다고 저 구석에 있으면 신경 안 쓰다 이렇게 딱 붙잡고 하고 다른 얘기보다 우리 학원 원장님, 실장님, 자제분들이 같이 수업 듣잖아요. 그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좋은 건 아껴놓고 듣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시험 잘 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 번호로 갈게 아침에 관리 다 하고 성적 다 연락하고 그다음에 성적 안 좋은 애 회의하고 부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잘해보려고 직원 대대적으로 확장해갖고 같이 회의를 해요. 아이들 성적 놓고 얘랑 지금 성적이 안 좋잖아. 2번 연속이잖아. 지각을 2번 연달아 했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해갖고 다 회의하고 올해는 작년에는 올해 좀 아쉬웠다가 막판에 좀 정신 차린 게 굉장히 어머니들 좋아하시겠어요. 이게 우리 동네 아니고 다른 동네에서 했던 건데 한 명이 숙제를 계속 안 가져와 놓고 진짜 다행히 안 갖고 왔다고 3번 연달아로 3주 연속. 그래서 제가 너무 이건 아닌 것 같아갖고 따라가 보라고 직원들이 차를 태워서 걔네들이 같이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11시에 인사를 드리고 들어가서 꺼내라고 안 한 거예요. 90%밖에 안 돼. 아니 10%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앉혀갖고 그 조교쌤이 새벽 1시까지 딱 공부시키고 왔어요. 올해 반드시 모든 학생한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아이가 대학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는 열심히 하지만 완전치 않죠. 성에 안 차게 하고 하다 말고 이만큼 되면 안 하잖아요. 그 올해 반드시 뜯어고치겠어요. 그래서 우리 조교생들도 그런 사명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일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알바 뭐 이거 와서 뭐 문자 보내주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을 바꾸거나 아니면 그만두거나 정말 못 견디면 그만하고 이제 내년에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4학년 때 공부하면 되고 아니면 올해 대학까지 이렇게 국어만큼은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고요. 이거 뭐 수업 안내문인데 거기 커리게 다 써놨어요. 싹 자세하게 다 써놨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학원 상담실에서도 다 잘 아세요. 제 수업을. 그런데 혹시 궁금하시면 그 2113에 체험공삼에 문자 보내주시면 전화 예약해갖고 제가 전화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수업 시간표는 토요일날 저희가 3시간 반짜리 수업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예전에는 3시간 수업하고 딱 갔는데 3시간 받아봤는데 중간 테스트를 여기서 꼭 봐요. 집에서 세월 안 들어. 그래야지 진짜 옆에 들어가니까 여기 딱딱 수업하고 있고 학령학원 전화번호랑 우리 연구생 대표번호니까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제 핸드폰 번호는 항상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들 나중에 성적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제 번호로 제가 직접 써갖고 다 보내드리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게 너무 말이 많아갖고 수학생이 말이 없으신데 전 말이 많아갖고 많이 했어요. 근데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이거 우리 아이들 관리, 우리 아이들 수업. 제가 원래 잡기를 안 해요. 술 담배를 안 하고 아무것도 취미생활 없어요. 아이들이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청교도적인 삶의 자세 그런 거. 그래서 이 강사생활 끝날 때까지 무한하게 그렇게 살면서 우리 아이 시험 잘 볼 수 있게 그거 외에는 신경 안 쓰고 열심히 살고 강의실도 학원 강의실 좀 더 예쁘게 꾸밀게요. 더 예쁘게 하고 이거 여기 좀 작잖아요. 다 붙이기로 다 이렇게 돼 있고 자그마한 거 하나도 우리 아이 시험 잘 보는 거 외에는 신경 안 쓰고 열심히 하니까 믿고 맡겨주시면은 반드시 성적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전에 아까 좀 전에 들어오실 때 저한테 말씀해 주신 어머니 계신데 지난번에 선물을 줬다던데 뭐 이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 더 갖고 왔어요. 그 밖에 시중에서 그 스타일에서 38,000원에 팔고 있는 제 교재 있어요. 그거 책 300권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그거 한번 가져다 공부하면 참 좋거든요. 정규반 개강하기 전에. 그래서 그거 나가시면서 수강 신청 안 하셔도 돼요. 제 수업 안 들어도 되니까 가져가서 우리 아이 전달해 주시면 책이 예쁘게 생겨갖고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좀 말도 잘 통하실 거니까 이렇게 보시고 다음번에 설명할 때는 그쪽 말고 다른 책 이런 거 가지고 와서 가져가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